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무기록 실무에서 저번 영상에서는 퇴원 요약에 대해서 해석을 한번 해보았는데, 오늘은 입퇴원 기록이라는 서식에 대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퇴원 기록은 이제 영어로는 Admission and Discharge Note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어드미션이 지금 2번이고 이제 디스차지가 퇴원이니까 2번과 퇴원에 관해서 이제 간략하게 기록한 서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무기록은 이제 여러 서식이 이제 있는데요. 저번 시간에는 퇴원 요약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해보았고, 이제 오늘 같이 해석해볼 입퇴원 기록은 이제 그 요약지 중에서도 가장 처음에 위치하는 서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외에 경과 기록이라든지 응급실 경우에서 왔으면 응급 기록도 있을 수 있고, 간호 기록, 그리고 검사했으면 검사 기록, 의사 지시 기록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퇴원 기록은 이러한 여러 서식들 중에서 가장 앞에 위치하는 서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입원과 퇴원에 관한 이제 간략한 기록인데, 크게 인적사항과 진료 내용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론적인 내용 간략하게만 이제 설명하고 바로 차트 분석 들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입퇴원 기록은 보통 이제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데, 보통 입원 환자로 간주하지 않은 그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예외는 조금 잘 알아두시고, 사사나 같은 경우 이미 이제 엄마의 뱃속에서 이제 죽어 있는 상태인 아기인 경우, 그리고 이제 도착 당시 사망은 이제 위급해서 응급차를 타고 이제 실려 왔는데, 이제 도착해 있을 때 이미 사망한 환자, 이제 DOA 환자라고 하는데, 이제 이것도 약어인데 Dead on Arrival, 도착 당시에 이미 사망을 했던 그런 환자도 이제 입원 환자로 간주하지 않아서 이제 이런 입퇴원 기록은 작성을 하지 않고요. 그러면 이제 입퇴원 기록은 이제 정상적으로 입원을 해서 이제 퇴원을 한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작성이 된 기록인데, 그 내용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최종 진단명부터 이제 작성을 하는데요. 최종 진단명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환자가 입원해서 이제 치료할 때까지 검사 받고 그러한 그 진료를 받고 나서 최종적으로 내려진 최종 진단명을 얘기를 하고, 이제 국제질병 분류 체계에 맞는 용어로 작성이 됩니다. 국제분류 그 체계는 우리나라에서는 KCD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KCD 지금 8자까지 이제 나와 있고, 지금 주진단명, 그리고 기타 진단명, 그리고 합병증 등을 모두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입퇴원 기록 서식을 이제 볼 건데, 보통 이렇게 서식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인적사항들 나오고, 이제 밑으로 해서 이제 진단명부터 여기 지금 주진단명, 기타 진단명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술명, 처치명도 나오는데, 이제 수술을 했다던가 어떤 검사를 했을 때 그런 그 명칭에 대해서 작성을 하고, 이것도 주수술명, 기타 수술명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는 이제 수술하고 치료한 결과에 대해서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치료 결과를 이제 완쾌냐, 경쾌냐, 어떤 호전이 없었냐, 아니면 진단만 했냐, 아니면은 중단한 상태냐, 아니면 사망을 했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를 선택을 해서 작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퇴원 형태는 이제 보통은 퇴원을 지시를 해서 퇴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의사가 지시를 하지 않고 이제 다 낫지 않았는데 환자가 이제 원해서 퇴원하는 경우는 이제 자의퇴원이에요. 그래서 자의퇴원인지 이런 것도 선택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탈원하는 경우, 도망가는 경우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 선택을 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사망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사망 환자에 대해서 부검을 했는지 부검 시행 여부도 작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퇴원하고 나서 추후에 이제 진료 계획이 있으면은 이제 그 계획도 같이 작성합니다. 약속 일시 등을 기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성하는 날짜, 그 입퇴원 기록 작성 날짜, 그리고 주치의사의 그 서명까지 이제 하고 나면은 이제 완성이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입퇴원 기록 샘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도 제가 임의로 작성을 한 거여서 이제 내용상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건 좀 감안해 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제 입퇴원 기록은 아까 앞에서도 봤듯이 인적사항과 그 진료 내용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보통 맨 위쪽에 이렇게 인적사항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진료 내용과 관련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적사항은 이름이나 뭐 주민번호, 주소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지금 제가 90년생이라고 했는데 이제 60년생이 더 맞을 것 같고, 지금 보면은 이제 60년대생의 이제 여자 환자가 이제 12월 10일에 입원을 해서 12월 23일에 퇴원했다라는 것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진료 내용으로 와야 될 내용 첫 번째가 진단명이었죠. 그래서 진단명은 지금 크게 주진단명 그리고 기타 진단명으로 이렇게 나눠서 작성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제 주진단명만 있는 환자도 있을 거고요. 이제 환자 중에는 하나의 질병뿐만 아니라 다른 뭐 한 2개나 3개 그 이상의 질병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것들은 이제 기타 진단명으로 같이 나타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는 지금 주진단명은 제2형 당뇨병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당뇨병성 망막병증, 보통 이제 당뇨병 환자들은 이제 합병증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당뇨병성 망막병증도 같이 갖고 있는 환자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진단명으로는 이제 고혈압, 과민성 만감, 그리고 기립성 저혈압 이렇게 갖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2형 당뇨병은 제 당뇨병 종류 중에 하나인데, 이제 당뇨병은 크게 제1형 당뇨병이랑 제2형 당뇨병으로 나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의학용어로는 다이어베테스 멜리투스 여서 이제 DM으로 약어로 이제 잘 나타내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는 타입 2라고 해서 이제 종류를 나타내는 거예요. 2형이라고. 네, 1형도 있다고 했었고요. 보통 이제 2형 당뇨병이 노년까지 아니라 요즘에는 그냥 젊은 층에서도 많이 생기고, 또 옛날에는 뭐 소아에서는 잘 안 생겼는데 워낙에 그 식생활 같은 게 좀 서구화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노년뿐만 아니라 좀 젊은 층에서도 생기고 있는 당뇨병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이제 당뇨병과 함께 이제 레티노패시라고 하는 이제 눈의 이제 질병, 망막병증도 같이 이제 생겼다고 나와 있고요. 보통 이제 진단명에는 입퇴원 기록 보면 이렇게 분류번호라고 해서 이제 코딩을 해준 부분이 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코딩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KCD 그 분류 체계를 가지고 이제 코딩을 하고요. 이제 코딩 체계는 이제 나중에 제가 따로 다룰 수 있으면 다뤄보고요. 원래는 이제 7차 개정판으로 이제 보통 이 코드를 작성을 했는데, 지금 8차 개정판이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아직 제가 사전은 받지 못했는데 이제 그 1월 이후부터 지금 그 협회에서 사전을 할 수 있어서 그때 사전 한번 받아보고 이제 질병 분류도 한번 올릴 수 있으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진단명으로는 지금 고혈압은 의학용어로 하이퍼텐션인데 이제 이것도 약어로 HTN이라고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과민성 방광은 이제 방광이 이제 그 예민한 거죠. 그래서 얘도 그냥 약으로도 쓰이고, 아니면 overactive bladder라고 이제 의학용어로 이제 쓰이게 되고요. 그리고 기립성 저혈압은 지금 올서스태틱이 이제 기립성이라는 뜻이고, 이제 하이포텐션이 저혈압이에요. 보면은 지금 고혈압,
저혈압 의학용어에서 지금 하이퍼이라고 하면은 위에 이런 뜻이고 하이퍼 하면은 아래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 환자는 고혈압도 있고 기립성 저혈압도 있는 건데, 이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어서 있을 때 저혈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앉아있거나 누워있을 때는 괜찮았다가 갑자기 일어섰을 때 이렇게 저혈압이 생기면서 좀 어지럽고 아니면 심하면 쓰러지는 그런 질병이고요. 이제 각각 코드는 이제 여기서 나와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수술명이 나오고요. 수술은 하지 않았고 지금 처치명으로만 지금 이제 작성이 되어 있고, 이제 USG라고 하면 어떤 검사냐면은 처치가 아니라 이제 검사명을 작성을 해 두었고, 얘는 이제 초음파라는 검사예요. 그래서 울트라 소노그래피의 약어로 이제 USG라고 많이 쓰이고요. 이제 엔도스코피는 내시경 검사입니다. 그리고 어토노미 펑션은 이제 자율신경 검사라는 건데, 이렇게 세 가지 검사를 진행을 한 것 같고요. 이제 수술 처치명도 이제 분류 번호를 작성을 하게 돼 있어요. 얘는 이제 KCD가 아니라 ICD 9CM이라는 또 이제 그 분류 체계 사전을 가지고 이제 분류를 하게 되어 있고요. 얘는 이제 알파벳 말고 그냥 숫자로 0부터 99까지 이제 찾아서 작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치료 결과를 이제 하나 고를 수 있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아까 앞에서 이론에서도 봤듯이 이제 완쾌, 경쾌, 불변, 진단뿐, 사망 뭐 이런 거에서 이제 고를 수 있게 되는데, 이 환자는 경쾌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경쾌는 이제 완쾌는 완전히 다 나은 거고요. 경쾌는 이제 나은 정도, 이제 질병이 좀 호전된 상태로 퇴원을 했을 때 경쾌 표시를 하게 되고요. 이제 불변은 뭐 변화 없었고, 진단은 뭐 치료 이런 거 안 하고 검사 뭐 치료 안 하고 진단만 내린 상태에서 퇴원한 경우, 그리고 이제 사망은 이제 48시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 본 거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퇴원 형태도 기록을 하게 됩니다. 퇴원 형태는 아까 이론에서도 했듯이 뭐 퇴원 지시가 가장 많다고 했고요. 의사가 이제 그 환자가 좀 상태가 괜찮아져서 이제 퇴원을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지시를 내리면 퇴원을 하는 거고요. 자의퇴원은 이제 환자 본인이 원할 때, 탈원은 이제 그냥 도망간 경우,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제 원사인 부검이 나오죠. 그래서 이건 사망했을 경우 작성을 하는 거고요. 이제 사망을 했으면은 사망한 그 원인에 대해서 또 원사인 작성을 하게 되어 있고, 이제 사망했을 때 부검을 했냐 안 했냐 또 이제 선택해서 이제 작성을 하게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추후 진료 계획, 퇴원을 하고 나서 이제 앞으로 외래로 이제 뭐 더 진료할 계획이 있냐, 약속을 잡았냐라는 거에 대해서 작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 환자는 퇴원하고 나서 2021년 1월 1일 오전 9시에 이제 외래 진료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모든 서식에서 가장 이제 빠뜨리면 안 될 부분, 이제 작성한 그 날짜랑 그리고 이제 작성한 의사의 서명 꼭 들어가야 된다고 했고요. 그래서 입퇴원 기록도 오늘 이렇게 이론부터 해서 그 예제 샘플을 최종 진단문부터 추후 진료 계획까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영상 보느라 고생하셨고 다음에는 다른 서식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